자,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활약상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을 역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총회 말씀을 먼저 드렸으니까 어저께 KBS 사장 인사청문회 네. 참 가관이던데 보셨어요? 자료를 뭐 그렇게 안 내고 심지어 위원장 의사진행하는 것도 정말 가관이고 우리 권민정은 얼굴 보다가 제가 안쓰러워서 저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국회가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는 싸울 일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저쪽이 너무 막무가내고 법률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억압을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네, 네. 아니 세상에 보십시오. 이분이 크게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임명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음. 굉장히 희박해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죠. 예. 당시에. 예. 그러니까 KBS 이사회 내에서 네. 딱 정해놓은 절차가 있었는데 네. 공고까지 다 하고 다 다 절차를 무시되면서 거쳤어. 네. 예를 들면 결선 투표도 안 하고 정해놓은 절차대로 안 거쳐서 네.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네. 거기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법한 이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여튼 정해놓고 하는 건데 뭐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제공모를 자꾸 하는 막 이상한 쇼를 막 했잖아요. 네, 막 하여튼 예. 제공모를 기한도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지키고. 안 해버리고 예. 결선 투표 하기로 했는데 안 해버리고 예. 결선 투표 하기로 돼 있는 한 사람을 사퇴시키고 그러게요.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래서 와서 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따지는 게 제일 문제였고 두 번째는 지독한 편파성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KBS는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은 국영이나 관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내는 수신료가 중요한 수입원이고 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공익이거든요. 그렇죠. 공익성이거든요. 그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정해야 돼요. 음. 근데 편파성이 너무 심해요. 이를테면 저쪽에서 이제 계속 KBS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영 방송이라고 해요. 네네. 입만 열면 그러죠. 입만 열면 노영 방송이래요. 방송이다. 예. 그래서 근데 이 후보자는. 후보자도 음. 비슷해요. 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방송업계 한 번도 종사를 안 해본 사람이야. 방송 업계는 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그 네, 얘기인데 전문성이 이거 음. 역량이 0% 안 되겠다. 네. 우선 이 지금 말씀드린 편파성. 편파성만 보면 이분은 제가 어제 이제 그 당시에 썼던 네. 그 양반이 문화일보에 있을 때 썼던 네. 그 시론을 갖다가 그저 칼럼이죠. 칼럼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완벽하게 편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도 확정해서 그분이 이재명 대표라고 쓴 사람이 그 양반이에요, 바로. 대장동 사건에 그분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네. 단정적으로 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그 양반인 거예요.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네.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양반이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것에 그렇죠. 회장을 했는데 예. 나는 그것도 이상해. 문화일보는 편집국장 하면서 그런데 회장도 했더라고요. 동시에 편집국장 할 때 한 거예요. 편집할 때 한 거예요. 하하. 그래서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요. 네. 추미애 대 맞습니다. 그 기억나신가요? 법조 기자들 상대로. 법조 기자들 상대로 네. 여론조사를 해요. 네. 한 번도 그 클럽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네. 당시 장관과. 장관과 누가 격돌을 오른가? 하고 있을 때 누가 오는 거래. 네. 90% 이상이 다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고 저쪽이 옳다고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 받아쓰기 하는 사람들. 그 여론조사를 잘했대. 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그래서 후보가 윤석열이 너무너무 엄청 좋아했대요. 예. 다 알고 받아한 계시네.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자기는 그런 사실 모른대요. 왜 했어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좋아하는 사실을 예, 몰랐다. 좋아하는 사실도 몰랐다. 예. 자기는 대통령 사람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친구도 없다고 대통령 사람 그랬다면서요. 아니라고 예. 술 친구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다. 그리고 그럼 이동관 소개해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나서서 KBS 때 하여튼 예. 그런 거고 세 번째가 그 전문성 역량 예. 그다음에 경영자로서의 적절한가인데 도덕성도 뭐 법제서를 도덕성은 수시로 오기던데. 그럼 하나 더 추가. 음. 이 전문성 이거는 방송 전문이 예, 아니었다. 뭐 예.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논리를 펴더라고요.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오히려 해야 더.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런 논리는 그래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덕성 논란 이거는 뭐 딱지 뭐 위법한 뭐 과태료 어쩌고 이런 건 놔두고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출을 했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음흠. 5년 동안에 아. 지출을 했는데 수입이 없고 이런 수입이 있었습니다. 뭐 전세금 내가 그러니까 문화일보 나온 이후에 그러면- 5년 동안 백수였는데 아니 5년은 아니죠. 네. 백수 기간이 5년은 네. 아닌데 그 전까지 그 포함해서 전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어. 쓴 거는 있는데 네. 수입이 수익이. 없는 거 어. 이게 2억 4천이야. 다 자기가 얘기한 거 다 털고 나서도. 와. 그래서 이걸 안 밝히면 자격이 없다 해도 무슨 돈으로 쓴 거냐 도대체? 무슨 돈으로 쓴 거냐? 예. 촌지 받은 거냐? 아니다. 음. 아니면 당신 쓰고 나면 누가 가서 결제해 준 거냐? 아니다. 예. 그럼 네가 카드 쓰고 나면 그 카드값 누가 대신 준 거냐? 아니대요. 음. 근데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거래 내역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카드값을 했으면 네. 그 카드에 다 결제가 된 게 있을 테니까 카드를 어디서 뭘 썼는데 어떻게 그게 결제가 됐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카드 회사에서 다 나오니까 이걸 안 내놔요. 그러고 어제 청문회를 치렀다니까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정도 되면 아무리 여당이어도 공영방송에 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반박하고 옹호하는 데다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KBS인데 네. 공영방송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력을 받았어요. 그 경영기획서 쓸 때부터. 그리고 그게 면접 과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사장 이제 응모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렇지. 이미 내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자기 혼자 했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소개해서 한 거 아니냐. 네. 다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10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비공개 회의 중에 용산의 대통령실에 수석 회의할 때 수석비서관 회의할 때 대통령이 반드시 박민 후보를 KBS 사장으로 임명해라 라고 했다는데 들었냐 그랬더니 못 들었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KBS 사장이 12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네. 모두 다 KBS나 방송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네, 아니었어요. 예. 신문 기자 출신이 이분인데 네. 가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무도 자기한테 권유한 적이 없는데 네. 자기 혼자 나서서 내가 KBS 사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믿냐고요. 근데 계속 그래요. 근데 의원님 그래서 여기다 지금 거짓말 취임도 하기 전부터 KBS 내에 지금 무슨 얘기가 명단이 돌아요. 알려졌냐면요. 제가 자회사들 있잖아요. KBS 자회사들. 예. 거기 사장들을 다 외부 사람으로 공모해서 임명하겠다고 한대요. 어제 그 얘기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KBS 출신들이 다 하던 자리였는데 네, 더 재밌는 거 있어요. 더 재밌는 거 예. 지금 인사 명단이 돌아요. 인사한 명단. 벌써 네. 그래서 그 인사 명단이 돈다는데 그랬더니 명단을 40-50개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KBS 안에 내부가 네. 엉망이거나 음. 이분이 과장을 했거나인데 그러나 저도 하나 받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와 본부장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나와 다 있어요. 나와 있어 이렇게. 부사장이랑 이렇게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저거 이제 맞춰보기만 그런데 하면 되겠네. 이게 언제 나왔는가 봤더니 네. 11월 16일자 현재라고 돼 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어. 간부들하고 만났다더라고요. 미리 다. 네. 그러니 인사청문회는 그냥 형해화된 요식 절차에 불과하고 거기서는 인사청문회 그냥 하나 무조건 많아요. 그냥 뭉개면서 시간 끌면 지금 되는 이 정부의 거고. 특징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해라 그러면 그냥 끝. 예.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정부가 좀 이상해요. 아니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특히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예 이게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파괴하는 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수신료 문제로 시작을 하고 걸고 넘어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이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말은 하여튼 안 그럴 것처럼 조금씩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그러면 안 그럴 것처럼 해야지. 그럴 것처럼 하겠습니까? 근데 도망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좀 뭐. 걱정인 것은 네. 이분이 좀 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떤 지금 면에서? 들어가면 임기가 1년쯤 남았거든요. 1년 좀 더 남았거든요. 예. 이제 자녀 임기만 채워야 되니까. 맞아. 보궐사장이야. 그렇죠. 예, 보궐사장이에요. 그렇죠. 뒤지게 가서 총알바지하고 나가 떨어지면 네. 이제 어쨌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네네. 저 KBS 내에서 음.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한 가지 다짐받은 건 KBS 보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면 어쩔 거냐 그랬더니
이 상황에 따라서 비판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 말은 하더라고요. 예전에 정현주 사장님 그렇게 어거지로 저기 하고 나서 이병순 사장이라고 중간에 잠깐 있었거든요. 김민구 사장 들어서기 전에 MB 때. 그 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는 연임하겠다고 엄청 충성하고 무례한 일 하다가 결국 쫓겨나는.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 아이고 안 됐다 저 자기가 자리를 주라 그랬는지 그렇게 했겠어요. 어디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아무리 편집장을 지냈어도 가서 좀 잘 좀 해봐. 네. 저는 지금 다 방심위원장, 언론재단 이사장, 맞습니다. 예. 뭐 KBS 사장, 박문진 이사장까지 다 MB 정부 때 하던 그러니까 이동관 사람으로 그러면서 기어올라가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그래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씩 거짓말하거나 악의가 안 맞거나 그렇죠. 코드를 자기들이 맞춘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거나 이런 게 이만큼 사이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이 불가피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너무나 마일리지를 탄핵 마일리지 대표적인 게 쌓더라고. 아까 뭐 그 얘기를 하자 그러시던데 방심이에요, 방심. 네. 방심이. 유희림 방심위원장. 유일인 방심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저기 TBS 이사장하고 어제 박민 KBS 사장은 다 법조 언론인. 법조 언론인 클럽의 회장 출신이야. 묘하대 4대, 6대, 8대. 짝수만 하는구나 그것도. 또 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지금 이동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중간에 사람들이 돼 있는 의원님, 거예요. 그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 KBS 이사장 된 사람이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서기석 씨. 예. 그분이 저 사장 선임 과정에서 그 이상한 막 뒤죽박죽된 절차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거 괜히 맡았다. 괜히 한다고 그랬다. 들었고요. 그 중에 김모 이사는 이 박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사퇴해 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얼른 갔다 이동욱이랑 네, 막 또 갔다가 붙여놓고.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답지 않아요. 예. 정말 보수답지 보수 정권이 아니에요. 검찰 극우 정권이에요 지금. 네. 보수 정권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진짜- 갖춰야 될 도덕성과 품격이라는 건 네. 아예 없어. 보수 정권이었으면 보수의 가치가 좋겠어요. 그런 건데. 그래야 대화가 되고 네네. 어떤 건 협치를 하고 그러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까 싸움밖에 남은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없어요. 어떻게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들이 직면한 민생이나 제도적인 말입니다. 하자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입법하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지금 민생 챙겨야 되는데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의 본질이 민생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네. 민주당이 싸우는 본질은 민생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더 주저하면 미안하지만 내년 총선 밀리고 총선 밀리면 진짜 끝장이에요. 근데 마치 이런 정권의 막무가내를 지적하면은 민생을 외면하는 고 정정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게 있잖아요, 저쪽하고 많이. 그러니까 수구 카르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구 언론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희한한 계속. 일이에요. 자,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 제가 현안 질의할 때 유인 방심위원장 방심위가 있고 예.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일인 방심위원장인데 유일인 방심위원장한테 그걸 막 헷갈리죠. 방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다 방문진까지 있어. 유일인 위원장한테 제가 네. 그랬어요. 아니 거기다가 뜬금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가짜 뉴스 어쩌고 하는 거요. 가짜뉴스 전담 시민센터라고 심의 전담센터. 네. 아이씨, 헷갈리네. 심의 전담센터라고 만들었더라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왜 갑자기 방심위가 다루냐. 예. 이건 저기 언중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예. 그랬더니 뭐 법률적으로 쪼쪼 막 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야 왜 그걸 다뤄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네. 아니 그거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법률 검토를 3번 했더라고 네. 보니까 21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2번 하고 네. 2번 다 안 됐어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새로 해갖고 되는 걸로 만들었어. 근데 그 법적 해석을 그러면 제가 그랬죠. 법제처나 다른 법률기관에 물어봐라. 다른 거는 그렇게 잘 질문하던데 왜 안 하냐. 네. 거기다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서 하지. 네. 네. 그랬더니
아니 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좋아. 누가 그걸 센터를 하라고 그랬냐? 자기들이 했대요. 네. 국장들 회의에서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고 제가 거기 방심이 회의하는 거 회의록을 딱 처음부터 다 봤어. 그렇죠. 다 봤더니 정확하게 나와. 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내부에서 방심위원들 중에 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하면 이거 안 우리 됩니다. 권한이 아니다. 권한이 아닙니다. 예, 라고 하면서 왜 가짜 뉴스를 우리가 심의하냐? 그것도 인터넷 신문의 가짜 뉴스를. 예. 그게 이제 뉴스타파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거는 방송통신위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협의했잖아요.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유명한 장면이죠. 지금 지금 유명한 나오고 장면.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종이를 한 장 딱 꺼내서 들었죠. 저 꺼내서 종이가 바로 그거예요. 예. 저거 전해 주셨구나 저기다가. 예. 이거 이게 봐봐요.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거 보고는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받았대. 예. 진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작이에요. 다 공작 글쎄요. 정치야. 이거 예.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표정 보십시오. 저 입모양. 아유. 이제 당황을 조금 하잖아요. 예. 회의 때 예. 거기 이제 가짜뉴스 그 대책 추진 그 TF가 열려요. 추진단 TF가 열려요. 그 회의가 열려요. 방통위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국장들이 5명인가 나오고 여기서 방심위 국가장들을 불러요. 나오고. 회의를 해요. 네. 진짜 재밌는 건 그거예요. 회의록도 없고 음. 회의 문건이 없어요. 아예. 아예 어.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랬는데 방심위원들이 방심에서 간 국가장들이 방심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하느라고 그날 가서 만들었구나. 보고했는데 거기가 신속처리, 신속심의, 뉴스 가짜 뉴스 심의센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했죠. 예. 위증이에요. 더 가고 아니야 이제. 위증이면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방심을 그만해야죠. 그 정도 사건이면. 아니라는데. 근데 그 보고는 받았대 또. 그거는 또 보고 받았다. 예.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방심의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시라는 말을 안 하려고 안 그렇죠. 들으려고 그렇죠. 예, 예. 회의록을 안 만들고 회의 자료를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 방통위에서. 근데 그 들켰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언론이 이거를 이슈화하질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방심위는 독립기구예요. 그렇죠. 국가기구이긴 하지만 민간 민간심의기구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방송 심의를 하는데 국가 권력이 그렇죠. 작정하면. 자주하지 마라, 네네. 개입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네. 참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어제 박민 사장 후보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당신 두 가지 걱정된다. 하나는 자꾸 방송에 개입할 것 같은 네. 방송 제작과 보도에 개입할 것 같은 염려가 있다. 이 사람들도 전과가 있는 정권이거든. 그렇죠. 실제로 이정현 씨 처벌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의 평파성이 정말 염려된다. 그러니까 전자는 뭐 그렇다 죠 후자는 그렇게 얘기해서 어디에 속하냐? 어디 지금 KBS가 어디 편을 두냐 그랬더니 진보 편을 든대요. 노동편 들어요, 자본편 들어요. 그랬더니 노동편 든대요. 그거 그래서 당신 스펙트럼이 어디냐? 예. 그랬더니 중도 보수래요. 그래요? 저는 중도 진보 정도 되는데 네. 제 눈으로 보기는 KBS가 보수예요. 보수적이에요. KBS를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후보자님 눈으로 보면 보세요. 오른쪽에서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걸로 보이죠. 네. 중간에 서 있는데 좀 제발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이런 방심위의 그 거짓 그러니까 이 개입 네. 지시 네. 이거를 언론들이 이슈화를 안 해요. 그분들이 다 동아일보 출신이고 어디 뭐 YTN 출신이고 어디 뭐 그러니. 문화일보 출신이고 막 이렇잖아요. 안 해요.